사는 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차 팔고 집 사고. 지금 네. 개고생하고 있습니다. 집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인상은 깊이 하셔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은근슬쩍 법정스님 눈길 시작하고 있습니다. 법정스님. 우리 NG가 그럼 어서 생겼습니다. 법정스님. 범정스님. 법점스님. 네. 점이 있으신가요? 아내 이름인가? 음악 깔아주세요. 저걸 아마 찍었습니다. 저희 너무 오랜만에 봬요, 그쵸? 네, 직접 보는 건 진짜 오랜만이에요. 한 달 좀 넘은 것 같은 느낌이죠. 차인표라는 영화 봤거든요. 아, 그거 지난번에도 얘기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요새 오히려 잘렸어. 요새 진짜. 1호가 될 수는 없다가 재밌더라고요. 1호가 될 수는 없어 보셨어요? 근데 오늘 저 칩칩이 일찍 가해서 네, 이런 끝내기로 했잖아요. 네, 빨리빨리 해요. 아직 할 얘기가 더 빨리 남았어. 들어갑시다. 네. 아직 얘기가 안 끝나. 안 돼. 전 요즘에 싱어게인이 그렇게 네. 재밌더라고요. 노래를, 한국인들이 노래를 너무 잘해서. 몇 호요? 몇 호 좋아하세요? 저는 거기 머리 그 63호. 파마한 그 머리띠. 젊은 아저씨? 네, 젊은 아, 아저씨. 아저씨? 네. 그리고 그 이승윤. 30호 아주 그냥 재기발랄한 친구. 내 마음의 주단을 아이고, 깔고. 그러니까. 싱잉볼 할까요? 싱어게인 말고 싱잉볼. 잠시 일어나서 네. 그거는 한 3번 정도 하실게요. 너무 네. 소리가 아, 길어서. 네. 기대돼요. 네, 눈 편안하게 감으시고. 고맙습니다. 아, 아직 소리가 끝나지 않았어요. 네. 그래도 마이크엔 안 잡힐 것 같아서. 예, 이제 오늘은 법정 스님들 36번째 시간이고요. 네. 36개. 주랭랑요. 오늘 하다가 한 명 저기 도망갑니까? 네, 이제 근황 토크 하겠습니다. 소개와 뭐 근황 토크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집 어떠셨나요? 저는 요즘에 그 아들러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옛날에 뭐 미움받을 용기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용기에 대한 얘기인데 아들러의 심리학은 목적론이다. 그래서 저희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막 화가 났다고 하면은 이제 거기서는 내가 화를 내고 싶어서 그 사람을 핑계로 잡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그 왜 독화살 이야기 있잖아요. 독화살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지 말고 일단 지금 독화살을 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아들러 심리학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짧고 간단한 이야기인데 그거를 보면서 좀 요즘에 저기 상황이나 시대적인 거나 아니면 뭐 인간에 대해서나 환경에 대해서나 많이 좀 우울해하기도 하고 좀 약간 절망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혹시 내가 어떤 우울함이나 절망에 빠지고 싶어서 그러면 요즘 들어서 좀 약간 게으르거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익스큐즈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거를 그 책을 보면서 요즘에 조금 반성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 종이책은 점점 안 읽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도 이제 넷플릭스 같은 데서 요약해 주는 거? 융이라든지 그런
것도 네. 콘텐츠로 좀 있는데 네. 깊이 같은 건 깊이는 없어요. 없죠. 예. 그리고 근데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안 주잖아. 유튜브는 맞아요, 좀 그렇다.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 제 생각을 옆에다 계속 메모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이 책 내용보다 이 메모가 나중에 저 더 영감을 줄 때가 많은데 유튜브는 그냥 보고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것 같아서. 이제 저는 좀 난독증 같은 게 살짝 있어서 아. 책 보는 게 사실 옛날부터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럼 뭐. 예. 그런데 이제 요즘 영상들이 워낙 잘 네, 나오니까 맞아요. 잘 멀티미디어로 나오죠. 나오니까 근데 진짜 깊이도 없고 내가 그걸 사색하거나 그럴 시간 그럴 시간들은 네.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평화롭게. 평화는 가끔 이렇게 뽀송뽀송이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한 예쁘다. 19명 정도 되는 10대 친구들이 이제 자기가 느끼는 평화를 썼는데, 걔는 이제 그 샤워를 마치고 아마 그 이제 여름 캠프에서 네. 쓴 거니까 에어컨을 틀고 그 시원뽀송하게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그때가 너무 평화롭다. 이렇게 이제 썼는데,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아, 그래. 평화 이렇게 뽀송뽀송한 거, 그 굉장히 이렇게 탁 와 닿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책 소개를 좀 했네요. 저는 요즘이라고 해봤자 딱 일주일 새에 일어난 일인데 그 귀인들이 주변에 갑자기라기보다는 원래 알던 분인데 이분들이 저한테 뭔가를 도움을 제안해 주고 주시거나 뭘 제가 같이 하고 싶은 게 생겨서 제가 연락을 드린 분이 한 분이 계시고 한 분은 연락이 갑자기 와서 제가 계획한 건 아니지만 제 글이나 제가 하고 싶어 했던 것을 아시는 분들이라 이런 거 관심 있다며 같이 해볼래요? 라는 얘기를 들어서 어쨌든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이미 하시는 분들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줄 때 그 기분을 잘 모르거든요. 제가 맨날 이렇게 누굴 끌고 다녀가지고 근데 누군가 이렇게 저를 불러줄 때 예! 하고 같이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에 대한 고마움도 있고 뭔가 준비하고 올해는 좀 그 생각만 했던 것들이 더 많이 시작될 것 같아요. 그 좋네요. 지인분들이 해만 띄우는 게 아니라 해 뜨는 곳도 뜨겠구나. 곧 해 뜨는 곳이 곧 뜨겠어요. 네, 네. 네, 그럼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이제 마지막 넷째 마디 시작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넷째 마디는 헤아리다 부분입니다. 생각은 숨어있는 말이요, 말은 드러난 생각이다. 스승 말씀을 엮은 간다 봐라에 나오는 말씀이다. 스승은 아끼는 이들에게는 늘 글을 쓰라고 말씀할 만큼 글을 쓰는 이들을 좋아했다. 비릿한 말씀하기를 싫어하는 스승은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하는 일이 드물다. 그러나 여럿이 나눠봤으면 하는 좋은 글 원고 뭉치를 손수 출판사에 가져다주고 책을 묶으라고도 했다. 26살에 스승을 처음 만나 스승을 모시고 목욕탕에 갈 만큼 가까이 지냈던 여수에서 평생을 나무를 다루는 일을 해온 여수나무꾼 위재춘 선생이 펴낸 산다는 것은 과 자네 삶은 어떤가? 법정 찻잔을 빚은 도예가 김기철 선생이 쓴 수필집 꽃은 흙에서 핀다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생각과 말을 얘기하는 말씀을 나눈다. 생각에는 세 가지가 있다. 생각을 형상으로 만들어 이미지화하는 것, 생각의 대상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선택행위, 현재 이 순간의 대상의 본질을 꿰뚫어 직관하는 것, 생각이 지혜로 바뀌는 길을 염이라고 한다. 제목은 생각 세 가지 형으로 위재춘 선생이 읊은 자네 삶은 어떤가에 나오는 말씀이다. 슬기로워지려면 본바탕에 깊이 파고들어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어지는 화살과 말이라는 시에는 숲에서 어떤 이가 화살을 쏘았다. 늦가을 가시덤불 속에서 그 화살을 찾아냈다.
무심히 어떤 이가 한마디 했다. 세월이 물같이 지난 후 한 사람의 가슴 속에 그 말이 박혀 있었다. 쏜 화살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 않더라도 한참 뒤에 어떤 사람 눈에 띌 수 있듯이 무심코 말을 던진 사람은 까맣게 잊고 말더라도 그 말에 상처 입어 두고두고 앓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다. 내가 어떤 뜻을 품고 말을 했든지 듣는 이가 아파한다면 그 말은 화살이나 다름없다. 거꾸로 따뜻하게 보듬는 말이나 길을 도두는 말, 곱씹을수록 마음에 남는 말이라면 두고두고 힘이 된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참 사람들은 말씀한다. 옹글게 말씀한 것은 으뜸이라고. 이것이 첫째이다. 옹근 흐름 결을 말하고 옹근 흐름 결에서 벗어난 것은 말하지 말라. 이것이 둘째이다. 할 말은 하고 못할 말은 하지 말라. 이것이 셋째이다. 참은 말하고 거짓은 말하지 말라. 이것이 넷째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 어수룩한 이는 말을 함부로 해 그 도끼로 저를 찢고야 만다. 부처님은 누군가를 타이를 때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먼저 얘기할 만한 때를 가려서 말하고 알맞지 않을 때는 입을 열지 않는다. 둘째, 온 마음을 기울여 말하고 거짓되게 말하지 않는다. 셋째, 부드러운 말씨로 얘기하고 거친 말을 쓰지 않는다. 넷째, 뜻깊은 일만 이야기하고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않는다. 다섯째, 어진 마음으로 얘기하고 성난 마음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김기철 선생 책 꽃은 흙에서 핀다. 우리나라와 한국이란 꼭지에는 우리말을 살려 써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거기서 몇 말씀 길어 올리면 나는 어느 사이 순수한 우리말을 좋아하게 되었다. 감사합니다 보다는 고맙습니다가 푸근하게 와 닿는다. 우리나라도 국제 교류가 활발해지고 세계가 한 마을처럼 좁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를 우리 입으로 말할 때 한국이라는 소리를 입버릇처럼 하는 것을 흔히 듣게 된다. 그런데 나는 우리라는 말을 특히 좋아한다. 우리나라, 우리 집, 우리 엄마, 우리 동네, 우리 민족, 우리 문화 등 그 어감이 주는 아늑하고 따뜻한 뜻은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른다. 그런데 말끝마다 한국인이, 한국 농촌이, 한국 상품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마치 자기는 딴 세상 인물이냐 초연한 태도로 판정을 내리는 듯 떠드는 사람이 늘고 있는 데는 속이 상한다. 더구나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은 외국을 문지방 넘나들듯이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통달한 듯한 지도층이라는 사람이 입에서 끊임없이 한국할 때는 역겹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우리나라라고 해서 곤란할 때가 있는 것을 모르는 말은 아니다. 외국에서 외국인을 이야기할 때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야 어쩔 수 없겠다. 그러나 한 식구, 한 형제 같은 제 나라 사람들을 앉혀놓고 말끝마다 들먹이는 것은 아무리 우정을 가지고 받아들이려 해도 적어도 나에게는 못마땅한 현상이다. 말투가 좀 다를 뿐 법정 스님 말씀이라고 해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올곧은 말씀이다. 스승은 무소유, 미리 쓰는 유서에서 내 생에도 다시 한반도에 태어나고 싶다면서 누가 뭐라 한데도 모국어에 대한 애착 때문에 나는 이 나라를 버릴 수 없다고 하셨던 것만큼 김기철 선생이 쓴 우리나라와 한국이라는 꼭지를 읽으며 입이 벙그셨을 것 같다. 내가 글을 쓰게 된 2006년에 류시화 선생이 엮은 스승 잠언집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를
선배 한 분에게 드렸더니 선배가 강원도 산골짜기에 홀로 사는 스님이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분이 쓴 책을 자꾸 주느냐 하고 떨떠름하니 물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나도 그분 말씀이 떨떠름했다. 하도 사람들이 찾아들어 하는 수 없이 강원도 오두막으로 떠밀려 가서 그 연세에 홀로 자취하는 어른, 먼 거리를 손수 운전해서 서울 나들이를 마다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일깨우는 어른인데 어떻게 싶어 말을 잇지 못했다. 뒤에 돌이켜보니 저분이 저렇게 말하는 건 스승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하면 참다운 스승 모습을 알려줄 수 있을까 궁리 끝에 책을 써서 알리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러나 50대 중반 이르도록 일기조차 써본 적이 없던 나로서는 턱도 없는 생각이었다. 그래도 그때부터 4해가 넘도록 글쓰기 연습해 다사로운 법정스님 모습을 담아낸 법정스님 숨결을 펴냈다. 참다운 스승 모습을 제대로 담아내기에는 글솜씨를 비롯해 불교를 헤아리는데도 모자라기 그지없었다. 그래도 당시 길상사주지로 계시던 덕현 스님이 들고 간 글을 병상에서 몇 곡지 읽어보신 스승은 애썼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엉성하고 어설프기 그지없었으나 글쓰기에 한 점을 내드린 턱없는 용기에 한 말씀 보태주셨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인연이 없었더라면 글을 쓸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내가 우리말을 살려 쓰는 까닭은 그럴듯하고 뚜렷한 믿음이 서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못한 나는 어려운 한자를 읽을 수 없었다. 더구나 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딱 몇 해 한글 전용 교육을 했다. 그렇다 보니 첫 책이 우리 말결이 잘 살아있다는 소리를 듣게 되어 그 뒤로 더욱 사전에 낱말을 찾아가며 우리말 쓰기에 빠져들었다. 불교 또한 남들처럼 절에 가서 스님 법문을 듣거나 불교 대학을 다니지 않고 책으로 만났다. 그때는 몰랐는데 뒤에 알고 보니 그 중심에 스승이 풀어낸 불교 성전이 있다. 머릿말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불타가 신앙이나 예배 대상이 아니라 길을 가리키는 길잡이였음을 상기할 때 그분 목소리는 뿌리 내리지 못하고 끝없이 방황하는 현대의 정신적인 유랑민들에게 영혼의 모음이 될 것이다. 불타의 불법 정신은 인간의 자각에 있었다. 그러므로 들어서 이해할 수 없는 설법은 무의미하다. 어떻게 하면보다 쉽고 바르게 지혜와 자비의 뜻을 전달할 것인가. 이것은 곧 불타의 설법 정신과 직결된다. 그 많은 대장경 안에서 샅샅이 가려내어 한정된 지면에 옮기는 작업은 실로 산을 헐어 금을 캐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다. 그리고 불교 용어에 익숙치 않은 일반 독자에게 저항 없이 읽혀야 한다는 것이 이 성전을 만든 우리들의 염원이다. 척보아도 스승 말씀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스승은 의사가 환자 증상에 따라 처방을 내리듯이 듣는 사람에 알맞은 말을 해준 것이 부처님 설법 정신이다. 당신은 귀족 사회에 말을 써왔으면서도 민중들이 흔히 쓰는 마가다 사투리로서 진리를 말씀했다는 것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했다. 율장 소품에도 열애가 한 말을 우아한 산스크리트로 고쳐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이제까지 열애가 써온 말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고 나온다. 아무리 좋은 뜻을 담아 말을 할지라도 알아들을 수 없다면 생각이 없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말씀이다. 생각을 잘 드러내려면 말은 무엇보다 듣는 사람이 알아듣기 쉽도록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스승은 생각을 벼리려면 글쓰기를 해야 한다고 말씀한다. 생각을 체에 거르는 일이다. 말이나 스치는 생각은 바로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지만 글로 쓰다 보면 새로운 생각이 떠오른다. 글은 무엇보다 생각을 가다듬을 수 있다. 그래서 글쓰기는 나를 찾아가는 기도나 다름없다 라고 했다. 또한 말이라는 게 참 허망해. 내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듣는 사람마다 다 제 처지에서 헤아려 듣거든. 또 말을 하다 보면 어느새 삼천포로 빠지기 쉽고 그래서 나는 말하는 게 별로야.
그렇지만 글은 달라요. 글을 쓰노라면 생각이 가다듬어지고 틀림없는 목소리를 낼 수 있거든. 그러니까 글은 200%라도 책임지겠지만 말은 책임 못 져라고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한 어른답게 스승은 길상사에서 법문하실 때마다 가다듬은 생각이 담긴 원고지를 들고 오셨다. 생각을 제대로 가다듬으려면 글쓰기라는 체의 생각 걸러내기를 쉬지 않아야 하는 까닭을 몸소 보여주셨다. 나는 이 바탕에서 글을 쓰면서 내 얼결을 다듬어 왔으며 강연할 때 빼곡한 원고 뭉치를 들고 나가야 마음 놓인다. 네, 끝났습니다. S였습니다. 네네. 요거는 좀 내용이 길어서 괜찮으면은 한 뭐 2편으로 나눠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자, 이제 생각은 숨어 있는 말이요. 말은 드러난 생각이다. 1부를 마치겠습니다. 우와.